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테슬라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쭉 듣다가 테슬라 주식을 안 갖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프로는 네. 이제 좀 가져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종종 듣기는 하는데 사이버 트럭. 뭐 4680 배터리도 그렇고 예. 뭐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우리가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나와서 맨날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네.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현실화 가능성 뭐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4680에서도 5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게 전부 네. 다 적용될 거라는 확답은 아무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2-3가지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해도 기존의 뭐 50% 절감까지는 아니래도 20-30%까지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니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가 킬로와트 시당 보통 한 110에서 120달러 정도 팩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한 30% 빠지면 사실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면 아까 45달러 추가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미 반값 배터리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좀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안에. 그래서 모든 기술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점이 있다. 그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점이든 생산은 분명히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어느 기술을 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장 확장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4기가와트씩 생산하다가 갑자기 100기가와트씩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도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거다. 뭐 저도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늘 그 테슬라 보실 때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뭐 1-2년 안에 단기간에 모든 기술이 다 완성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미 근데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실현이 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다라는 이게 기존 말씀을. 배터리 업체들은 못하는 장벽이 있는 기술. 기존 배터리 업체들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도 건식 공정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장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만큼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경쟁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 기간 끌어왔지만 지금 생산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임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양산으로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의 리스크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좋습니다. 양 위원님, 연구원님. 이게 지금 3월 1일 날 네. 머스크가 네. 이제 마스터 플랜 네. 3를 발표하겠다. 네.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예.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를 3월 1일 날 개최를 하는데요. 예. 이날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좀 예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마스터 플랜 3가 뭔지 마스터 뭐, 플랜 1 있었고 2가 있었고. 예, 그 네.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선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첫 인상이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다들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뭐 인베스터 데이나 아니면은 AI 데이 뭐 이럴 때 다들 이런 티저 샷을 좀 보내는데 이게 뭘까 좀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본 순간 알아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먼로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곳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이어붙였는데 이게 예. 그 모델 Y의 사이드 패널을 이제 사실 자동차 공장 가면 이게 몇 층씩 이렇게 쌓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패널을 층층이 쌓아놓은 걸 사진을 찍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대량 생산 이제 테슬라가 2030년 2천만 대 생산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대량 예. 생산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들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3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기차의 대량 보급이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가 실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스터 플랜의 골자를 좀 보시면
이제 2010년 당시에 내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마스터 플랜 돼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또 2006년이군요. 2006년이고 2016년에 또 냈는데 예. 그래서 두 개의 마스터 플랜을 대부분 실현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고가의 차를 내놓고 그다음에 좀 더 저렴한 차를 내놓고 대중차를 내놓고 그다음에 다양한 차종, 사이버 트럭, 세미까지 내놨죠. 그래서 예. 다양한 차종을 확대한다. 그다음에 솔라 패널과 에너지 스토리지를 확대한다. 지금 메가팩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 이제 6.5기가와트 시 정도 보고를 하고 있고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광과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VPP 오토비더라 그래서 이제 가상 발전소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안배도 되고 예. 이제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1, 2 마스터 플랜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 예. 10배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달성하겠다. 이것도 이제 사실 가까워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플랜 3는 그럼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지구의 지속 가능한 거를 내가 저게 무슨 말일까요? 달성을 하겠다. 그럼 이게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려면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예.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려야 되고 예.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 사용을 되도록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예. 과제들이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다 싶은 키 이슈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봐왔던 아이템들이에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 3가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라인업을 굉장히 상당히 잘 갖췄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세미에서부터 이제 사이버 예. 트럭 나올 거고 세단 뭐 SUV까지 나왔는데요. 그 해치백이나 소형차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 반값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얼마 전에 일론이 말했는데 이번 마스터 플랜 3에 이 반값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 상상도지만 이런 뭐 모델 2라고도 하고 베이비 테슬라라고도 하는데 이런 예. 해치백 아니면 소형차에 반값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기가 상하이에서 그 모델 3를 램프업하기 위해서 예. 하일랜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모델 3, 모델 Y까지는 그 기가 캐스팅을 굉장히 잘 적용을 했었는데 예. 모델 3까지 확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제네레이션 3에서 3세대 플랫폼 그러니까 한 방에 찍어서 언더바디를 완성하는 어떤 예. 그런 플랫폼을 내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테슬라가 내놓던 그런 특허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한 방에 다이 캐스팅하는 그러니까 사실 장난감 차처럼 그 알루미늄을 부어서 그냥 한 방에 차체를 다 찍어내는 다 이런 완전히. 기술을 특허로 내놓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프론트 리어 언더바디를 했었잖아요. 이제 예. 배터리 팩까지 어떤 연결부를 하나로 언더바디를 원 세트로 찍어내는 뭐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더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예. 이제 자동화 측면에서는 저희 자동차 보시면 지금 자동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의장 부분이에요. 의장 부분이 뭐냐면 차체는 다 이제 대부분 로봇을 찍어내고 조립하고 예. 이제 웰딩하고 하는데 안에 이제 부품들을 걸 때는 의자 예. 끼고 뭐 예.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사람이 대부분 아직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자동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배선 케이블류는 거의 사람에 의존하고 있어요. 몇 년 전 기억해 보시면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빠졌을 때 그렇죠. 전선 하나 안 와가지고 네, 케이블. 전선이 안 와가지고 예. 자동차 생산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화가 어려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케이블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한 대로 그 정확한 위치에 3D 포인트를 찍었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를 테슬라에서 이를테면 이제 리지드한 소재로, 그러니까 뭐 그 구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굉장히 파이프 형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두꺼운 탭 형태가 됐든 리지드한 형태로 이 케이블을 만들겠다는 그런 특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장도 상당 부분 자동화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게 이 셀 투
샤시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밑에 뚜껑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때 예. 차체 밑으로 이제 로봇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 그 인테리어를 로봇이 안고 들어가서 조립하는 이런 자동화가 굉장히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와. 케이블조차도 만약에 이 특허대로 만약에 뭔가 예. 개발을 했다 그러면 로보타에서 그냥 케이블을 하나씩 꼽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사실 이제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을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이런 대략의 뭐 그런 그림들. 그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25,000불대의 차량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들을 좀 적용하면 배터리 예. 원가절 4680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절감하고 생산 라인도 절감을 해서 우리는 반값 전기차를 우리 앞으로 내놓겠다. 저것도 한 10년치 계획을 내놓는 그렇죠. 겁니까? 이런 것도 뭐 너무 또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어. 저는 항상 테슬라는 좀 길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10년 계획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10년 안에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다 이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이제 현실화 될 걸로 가정하고 우리는 다른 고민도 좀 해야 될 텐데, 즉 현실화되면 네, 배터리 업체들한테 네, 미치는 영향, 네. 내지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도요타 이런 거 숏을 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아직 테슬라가 없는 2%가 늘 물어보는지. 아니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듣다 보면 테슬라를 사야겠다는 생각도 과. 들 수도 있으나 그럼 다른 그럼 회사들은 어떻게 하지? 회사들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항상 근본적인 질문이 그런 차가 나오면 1인당 차를 3대씩 살 거냐는 질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시장이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그럼 테슬라를 보니까 엄청나네. 그럼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와 도요타 또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같이 추천하는 분들의 논리를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매우 셀이고 매우 바이일 텐데. 이 프로님이 이런 질문 주셔서 마침 제가 이제 해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업체에서 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내 2차 전지 산업을 굉장히 옹호하고 응원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자꾸 너무 흑백 논리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대인배처럼 크게 보셔라.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가 시장을 물론 이제 파이는 물론 먹게 되면 누군가 도태될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거고, 예. 아마 후순위에 있는 굉장히 군소 업체들이 그만큼 이제 파이를 잃고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을 일으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중에 예, 자동차 회사는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대수라는 거는 거의 신차 시장이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한계라고 사람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전체 신차 시장은 굉장히 그 안정화돼 있는 단계에 예. 들어섰고 어떻게 예. 보면 꺾였다고 보는 시장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 파이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직도 그 전기차가 전체 시장의 10%를 간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80 몇 %는 전기차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먹으면 딴 차는 망하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GM도 하는데 GM도 내연기관차의 비중을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을 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연차 시장을 갉아먹으면서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차를 더 사지 않는 한. 네. 그렇다면 어차피 제로섬인데 네. 그 제로섬에서 테슬라가 먹는 만큼 네. 다른 회사는 죽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부품 시장 쪽에서는 완성차사들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품 시장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 부가가치조차도 기계의 부품료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부품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시대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주해버리면 그 승부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사와 배터리는 네. 계속 뭐 모자란다니까. 예, 배터리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더라도 뭐 테슬라 거나 네. 만들겠지. 다른 거는 모자란다니까 당분간은 갈 것 뭐 같은데.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 그럼 테슬라 내자면 우리 기업들은 뭐 많은. 근데 그 파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20%를 납품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P 파우치도 검토하고 있고 4680도 검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오히려 CATL보다 비중 확대가 더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바라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좀 비교하실 게 아니라 전체 예. 파이가 전기차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면 배터리 업체 시장 입장에서는 커지고 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특히나 이제 IRA법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빗장을 쳐줬다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중국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막 넘쳐서 흘러 들어올 찰나였는데 이제 중국 이제 막 나가보려고 했던 중국에 딱 장벽을 확 막아버렸죠. 세워준 거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지금도 그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주 물량을 제때 잘 소화해내는 게 지금의 리스크지 누군가 내 파일을 먹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향후 한 10년간.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분명 성장할 거 기회가 많은 거고요. 이거 꼭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기업이 잘 할 거고 네. 그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우리가 지금 빨리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자꾸 뭔가 A가 살면 B는 죽는다 이런 관점을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들어요. 연구원님은 테슬라가 더 잘할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주식을 좀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도 굉장히 네. 전환을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단지 모자란 거는 굉장히 잘 전환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5위권을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굉장히 서둘러서 한 기업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뭐 주도권을 상당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지적되는 부분들은 이제 배터리를 원가 경쟁력 있게 대량으로 가져와서 차의 이제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파문은 원하지 않는 박형규 수석연구원님. 우리가 못하면 화성인이라도 와서 더 사지 않겠냐.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죠. 오전 자동차, 오후 자동차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럼요. 긍정적으로 봐야지. 왜 네. 자꾸 그렇게 제로섬으로 보느냐. 그렇지, 그런 그렇지. 말씀. 흑백 논리.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런 포스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